다시 할게. 아직 입이 안 풀렸어. 너무 처음부터 냅다 장남이랑 그대로 들어가 버렸잖아. 근데 왜 저번에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핵게임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스토리들을 모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게스트인 저희 핵게임의 한 명의 인원, 고경표 군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표라고 하고요. 핵개인의 멤버 중 한 명이고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그러니까 공대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겨울방학이라서 겨울방학 동안 이제 LG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사실 저도 고대 입학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6년 전이네요. 지금 제가 18학번이니까 꽤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공부를 엄청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꼭 이제 국룰 스카이 간 친구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요.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이미 제 대답을 다 해버리셨는데. 그런 거 너무 좀 그거 하니까 본인의 나만의 얘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좀 해줘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고려대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딱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중학교 때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중학교는 그러면? 얘기하면 다 웃는데 같은 곳이라서 에?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같은 곳이라서 고대를 가겠다, 고생하겠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했고. 영어 이름도 코리아잖아요. 네. 그게 약간 멋있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긴 한데 처음에 딱 고려대에 가야겠다는 약간 뭔가 확고한 의지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 그 영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도 약간 성적 조금 높은 친구들 모아서 막 과학 실험 같은 거 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거가 있었는데 고려대에서 2박 3일 정도 이제 중학생들 데리고 학교에서 실험해주고 막 도와주는 그런 캠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막 기숙사에서 자고 학식 먹고, 물론 지금은 학식 쳐다도 안 보지만 그때 2박 3일 동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막 실험하고 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내가 커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막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중학생들끼리 하는 거를 도와주는 조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교들이 약간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저게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대학생의 모습인가? 약간 그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안지가? 21년부터 한 3년 정도, 어쨌든 3년을 알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좀 친해진 사이여서 지금부터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말이 조금 더 편해서 반말로 진행을 할게요. 딱 합격했어. 합격한 날. 나 대학생 된다? 근데 그게 심지어 원했던 고대다. 맞지. 되게 좋았지. 내가 그 합격 통보를 받았던 게 고려대학교는 모든 다른 학교가 그렇지만 최초 합격이 있고 추가 합격이 있잖아. 그치. 최초 합격 때 예비 10번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약간 10명이 추가로 합격이 되면은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1차 합격자 날에 딱 9명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9명이 된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만약 그 9명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9명이 다 고려대학교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약간 쫄렸어.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탁, 합격 너무 좋다 이게 되니 아니네. 그치. 그러면. 약간 쿠션이 한 번씩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9명까지 됐으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2차 합격자 날에 내가 갈지 안 갈지 딱 판가름 나는 날에 차마 집 앞에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그거를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 집 앞에 나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조회를 딱 시간 맞춰서 했지. 근데 딱 합격이 떠있더라고. 아직도 그 순간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밤에 나가가지고 혼자 핸드폰으로 그거 확인하고 있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다음에 딱 부모님한테 그거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어? 합격자 나오고 딱 전화해서 엄마 나 고대 붙었다라고 소리 질렀다. 밖에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고생했다 뭐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랬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학교고, 스카이 중에 사실 고대가 좀 멋있단 말이지. 본인이 공부 잘 못했다고 했는데, 그 고대를 갈 수 있게 된, 뭐 본인의 비결이 있겠죠? 주변에서 친척들이 고대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을 그치, 때 많이 그냥 물어보지.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학생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1등을 계속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 사실. 항상 그 언저리였어. 몇 등 정도? 약간 몇 등 언저리? 전교? 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 그게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어림 잡아서 아는 거니까. 어림 잡아서. 한 15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전교 몇 명 있었는데? 전교 300명. 근데 이게 어느 학교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고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막 특목고라던가 외고라던가 그런 데들은 사실 몇십 명이 다 스카이를 가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약간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약간 전교권 안에 들 수 있다. 그게 약간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마인드가 공부를 손에 놓고 있다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금씩 쭉 한 거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탱자탱자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조심 말해야 됩니다. 네.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빡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킨 거 하고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습 과정에만 쭉 따랐던 거지. 나는 솔직히 선행도 많이 안 했어. 선행도 안 하고 학원은 갔어.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랑 영어만 수학이랑 다녔어. 영어만. 고3 때는 이제 전공. 논술 막 이런 거 하지 않나? 논술은 나 안 했어. 그냥 동네 학원 다녔고 영어도 동네 학원이다. 그러니까 막 똑똑했던 거야. 엄청 유명한 영어 학원 그런 데들 있잖아. 지점 여러 개 있는 곳들. 그런 데 안 다녔어. 자, 그럼 고대에 들어가서 전공을 공부하잖아. 전공을 공부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 본 전공이 있잖아. 본 전공을 공부했을 때 또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어땠어? 뭐 안에 사람들이나 이게 사람들이 진짜 뭐 전공마다 정말 다 케바케로 사람들이 다르잖아. 그 전공의 사람들은 어땠어? 그 전공의 사람들은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지 사실. 이게 내가 과 특성상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쭉 고려대를 가고 싶어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느 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3 때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고려대만 다른 과를 넣어서 성적을 살짝 맞춰서 그게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였던 거고 알고 보니 토목공학이었던 거지. 건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약간 디자인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사실 그 전공이나 일을 해보지 않고는 그거에 대해 정말 알 수가 없고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사실 경험하고 나서 전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일을 그만두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쟤 저거밖에 못했나? 약간 이런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포기했다. 이런 걸 많이 조금 인식 속에 가지게 되잖아요. 뭐 제 인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경표는 지금 건축 설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지금 디자인을 했단 말이지.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뭐 건축 설계 배우다가 경영 쪽 배우면은 이게 연결이 돼서 뭐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일반적인 루트들이 좀 있잖아. 건축에서 경영도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 근데 공대생들은 그렇게 복수 전공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 그거 하나라도 너무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약간 만연하니까 공대생들이. 약간 공대생들은 취업 잘 된다는 통용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선택한 이유는 뭐? 나는 전공 이름에 건축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이라도 디자인을 할 줄 알았어.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근데 약간 그거에 만족을 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디자인은 그냥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 하나 정도로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공대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과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여러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아무리 애정을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나중에 이 전공을 가지고 이 분야에 취업을 해도 내가 그 취업을 한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그걸 몇 학년 때 그러면 든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2학년 끝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와, 군대 가기 전에. 응. 21살. 와, 생각이 빨랐네, 그래도. 21살에 그걸 생각한 거면 되게 빠른 거지. 그렇긴 하지. 근데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 이거를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겠구나.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 과가 우리 분야대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얘기했듯이 우리 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도 아니고, 사실 내 학과 타이틀을 가진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지. 그리고 쭉 정년까지 다녔겠지. 근데 나는 학과대로 그대로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확실한 계기가, 이 전공대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말뚝을 받고 정년 때까지, 그리고 가족을 이뤄서 아들, 딸을 낳고 뭐 집을 하나 꾼 거야. 너무 자세하게 다 그려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미 그 삶을 살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뭔가 그때 깨달은 게 되게 많은데, 나는 뭔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사실 그게 엄청 두려울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걸 생각보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많겠지.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되게 불확실한 일이고 불안한 일들이잖아. 혹시라도 지금 전공을 바꿀지 말지, 이런 진로를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21살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일단 전공을 바꿔야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나는 한 70%의 확률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전공이 마음에 들었다면 전공을 바꿀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거가 잘 맞는다면 쭉 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을 잘 따고 취업을 잘 할 테니까. 근데 뭔가 내가 전공을 바꿔야 되나? 지금 전공이 문제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공을 그대로 가져갈지에 대한 약간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순간이라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되게 난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를 계속 참아야지 그냥 지금 전공 그대로 가져가야지 나중에 다른 전공으로 바꿨다고 후회할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평생 가. 그리고 그 고민을 평생 하는 거야.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일 수 있잖아. 이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 내가 지금 잠깐 감정이나 아니면 내 선택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선택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 혹시 후회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어? 한번 디자인에 완전히 몸담 갔다가 그냥 본 전공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한 번 있었어. 내가 2학년 때 그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 전공을 바꿔야겠다고.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고. 그거를 마음먹고 나서 졸업 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학교 수업들을 다 수강 신청해가지고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때 이제 막 나는 공대니까 뭐 졸업하기 위한 약간 커리큘럼 같은 게 있잖아. 그거에 맞는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막 디자인 전공 수업을 듣는다던가. 나는 서울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서울 관련된 교양이 하나 또 있더라고. 그런 것도 듣고 체육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수업만 모아서 수업을 들어봤어. 한 학기 동안. 그거랑 추가로 이제 디자인 동아리도 하나 같이 했었고. 학교라는 틀만 그대로였던 거고 듣는 수업은 완전히 180도 바꿔본 거지. 정말 내가 이 분야가 맞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진짜 재밌었고 학교를 다니는 게 원래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세 학기를 내가 본전공으로 다니면서 물론 설렜지. 처음에는 설렜고 재밌는 대학 생활이다. 막 술 마시면서 그랬으니까. 그치.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오는 즐거움은 처음 느껴본 거야. 사실 고등학교 때도 내가 국영수를 공부하겠다고 막 내가 결심하고 공부를 한 거 아니잖아. 해야 되니까 한 거고.
대학교에 와서 그게 쭉 연장선이었단 말이야. 그냥 이 커리큘럼대로 들어야 되니까 이 수업을 들은 거고 딱히 그 수업에 대한 막 애정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대학교 와서 내가 직접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동아리는 살짝 다르더라고. 디자인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공학적 지식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디자인 전공자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약간 거기서 벽을 느꼈던 것 같아. 내가 디자인으로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전공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1년 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가 그 사람들과 동급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되게 갑자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한 번에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 고민은 해봤지. 그러니까 공대에서 디자인으로 넘어온다는 게 사실 특이한 케이스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결심을 하는 것도 나는 사실 아직도 100% 확신은 못 하겠어. 그래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도 본전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적도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깥으로 계속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 그거를 보면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내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디자인 해야겠다 라고 딱 단정 짓고 한다기보다는 한번 가서 맛보고 약간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 원래 일을 하다가 다시 또 가서 조금 더 그때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약간 그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디자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약간은 다른 루트이지만 이쪽에 약간 베이스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쪽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래도 결국에는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계기인 것 같아.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행동으로 했다가 다시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루의 텀으로 볼 거면 사실 오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나가 하고 싶은 거나 또는 가장 결핍한 거고, 한 3개월, 뭐 6개월, 1년 정도만 봤을 때도 내가 가장 많은 사진을 찍고 있고 아니면 가장 많은 뭐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 가장 관심이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본인의 가장 막는 적성일지도 또는 그걸 결국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막 엄청 인식하고 막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막 고3 때 돼서야 자기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럴 때 내가 썼던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라는 게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 맞아. 내가 공대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어도 돌아보니까 과학실에 가는 걸 좋아하고 실험실에 가는 걸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쪽 공부를 하는 학과를 또 찾아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물이 있는데 어쨌든 왼쪽을 치고 오른쪽을 치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을 치서 어쨌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왼쪽을 치든 오른쪽을 치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맞지? 즐겁게 재미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약간 어른들도 요즘 세대가 전공대로 취업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인드를 되게 가지고 계셔 주신 것 같아서. 그렇지. 다행이지. 그러니까 다행이지. 진짜 다행인 거지.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든 엄청 이상하게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 나는 일단 해보는 편? 뭐든. 요즘 뭐 우리 나이대가 그 취업할 나이대이기도 하고 취업해서 뭐 1, 2년 정도 일해본 나이대이기도 해서 지원서도 많이 내보고 하잖아. 지원서 많이 내보고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그 내가 뭘 했는가 뭐 토익 점수 뭐가 있는가 뭐 이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결국 그래서 너 뭐 했니?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니? 그래서 너가 우리랑 맞니?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 회사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그게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 결국에는 개인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도 사실 막 엄청 그거에 몰입해서 하잖아. 뭐 대학교 때 막 토익 점수를 따야 돼요.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다 좋지. 다 좋은데 결국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스토리랑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다. 그걸 대학교 때 알았으면은 더 재밌게 놀았을 텐데. 그렇긴 하지. 그 어른들이 하는 놀아라. 유익하게 놀아라. 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를 이제 알았어. 20살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뭔가 대외활동 같은 거 하고
학회 같은 거 하고 다들 그러니까. 맞지. 근데 약간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온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다 찾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뭔가 스펙을 무조건 쌓아야 한다는 마인드라기보다는 나는 하면서 되게 즐거웠단 말이야. 노는 것과 일하는 거의 중간 느낌을 되게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1년 전에 그때와 지금이랑 엄청 많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때도 인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던 거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네. 두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되게 달라요. 스타트업에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고 대기업에서는 약간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인턴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인턴을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약간 뭔가 시킨 거보다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든. 뭐 그걸 좋게 봐주시면 오히려 좋겠지만 일단 대기업에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일부터 다 완수하는 게 조금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맞죠.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경표한테 일이 주는 기쁨이 뭐고 혹시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허탈한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 뭔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벌린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거를 끝맺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쌓아 나갔다는 게 되게 나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성취감.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해냈다.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뭐 슬픔이라든지 상실감이 있다면? 상실감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초중고든 대학교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회사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는 것. 내가 스스로 직접 뭔가를 다 해내야 된다는 거. 약간 그거에서 오는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움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배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제 일하는 거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약간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일을 어쨌든 할 거잖아요, 계속? 무슨 일이든 할 거잖아요?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건데 만약에 본인이 37살이 딱 됐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 37살이면 10년 뒤인가요? 10년 뒤 정도. 10년 뒤요? 제가 26이기 때문에 36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36. 딱 10년 뒤.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 10년...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죠? 그분 한 29 정도 됐을걸요. 오. 네. 근데 딱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냐고 딱 물어보길래 제가 평생 그 생각 정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만약에 36에는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16살에 나는 26살 때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뭘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네. 지금 약간 말이 꼬이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16살의 생각. 그때는 혹시 어떤 생각했어요? 16살에? 16살이면 중3이죠? 취업했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는 2년 다녀오고 학교 4년 다니면은 입학한 이후로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딱 원래 졸업을 했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없고 딱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6살에 저는. 16살 때 그린 나의 26살 때는 취업해 있는 나의 모습. 취업에 성공한 나. 취업에 성공한 딱 나. 성공한 나. 성공이라는 게 뭐 기준이 뭐죠 그러면? 취업이라는 성공의 기준이? 취업을 했으면 성공? 그쵸. 인턴이 아닌 정규 사원으로서 어디 회사에 딱 들어갔다라는 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이 2월에 딱 최종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한다면 16살에 생각했던 저랑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 성공한 삶이네. 예측한 대로 삶이네.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그건 제가 모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측하는 사람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오케이. 그러면 실패한 삶일 수도. 그래서 36살에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애가 있을 것 같아요.
36살에는 애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봅시다. 10년 뒤에 영상은 계속 남을 테니까 아마 36살 뒤에 경표군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안녕 경표준이요. 오케이. 그래.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그러고 싶지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한지도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니까 뭔가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회사 안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든 뭐 회사 어떻게든. 아니든 맡기든 내가 가진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네. 그게 디자인일까요? 아 모르죠. 그건 또 몰라. 그것도 모르죠. 하나의 분야만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약간 확신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은 하나만 쭉 파오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축은 디자인에 속하긴 하지만 뭐 디자인이 아니어도 제가 갑자기 어디로 튈지도 모르죠. 만약 이걸 촬영했는데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갑자기 배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웃으시는. 예.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그치. 갑자기 카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 내려가서 귤 농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지만 36살에는 아이가 있고 한 분야에 뭔가 빠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제가 원하는 모습이죠. 좋네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미래 이야기를 하니까 존댓말을 하고 싶어지는 뭔가 존경의 의미라고나 할까나? 오, 뭔가 그런 게 생기네요. 엄마야. 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왔잖아요. 열처당톨 꾸역꾸역 삼각형이 동그랗게 굴러듯이 뭔가 내려오듯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우당탕탕 살아왔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만약에 영화로 딱 만든다고 했을 때 네. 또는 영화 뭐 콘텐츠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첫 자막 또는 첫 나레이션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제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누가 봐주긴 할까요? 봐주는 게 중요한가요?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이미 만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가? 좀 오글거릴 것 같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냥, 드는 문장이 있거든요. 드는 거 바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약간 현실 고증 뭔가 영화 드라마 다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네. 뭔가 보면은. 근데 제가 처음부터 쭉 해온 말은 이제는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서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제가 뭐 이런 모습으로 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막연하게 약간 가볍게만 정해놓으면 얼추 뭐 끼워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모습을 다 설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스타트업을 좋아하고 앱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몇 년 전까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스타트업이랑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뭔가 나는 여기에 정말 맞는 천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은 군대에서부터 든 생각이기도 하고 정말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약간 그거를 계속 찾았던 것 같고 그 저희가 알게 된 계기가 유대감 때문이잖아요. 유대감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학교 때 하는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네. 이때 LG 플러스에서 하는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좋고 멋졌던 이거 그런... 광고인가요? 광고 아닙니다. 사라졌어요, 유대감. 유대감은 사라졌지만 유대감의 인원들은 계속 열심히 어딘가에 사회에 있습니다.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실 영상을 잘 못 만들었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걸 몰랐는데 그 군대 전역하기 직전에 딱 그거 모집 글을 보고 꾸역꾸역 한번 만들어 본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거에서 영상을 만들고 작업하고 하는 거를 쌓아서 또 이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쌓아서 다시 지금 제가 인턴하고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뭐 하나 헛수고한 게 없어요. 약간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어떻게 잘 끼워 맞추면 왜 웃으시죠? 아니 좀 멋있어가지고 딱 그 조금의 마가 뜬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도 헛수고한 게 없는 거 하나도 헛수고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되게 울렸습니다. 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스펙을 엄청 쌓고 싶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 수도 있고 대외 활동이든 자격증이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뭔가 얘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끔 하는 직업을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나중에는 쓸모가 있으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편입니다. 오, 멋있네. 네. 근데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저도 그대로 얘기하는 걸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은 못 하겠어요. 뭐 항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쵸. 가끔은 누워 있고 열 몇 시간씩 자고 폭식도 하고 그러는 게 그냥 그거지. 그쵸. 어떻게 사람이 삶이지. 완벽하겠어요. 맞지. 되게 안 어울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남사스러울 수 있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는 그럼 디자인을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디자인은 사랑하죠. 오, 바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게 바로 그렇게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랑이 뭔지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케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대가 없음이 사랑이다. 용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여기서 공대생 모먼트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만물에는 뭔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임팩트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 임팩트를 안 주려고 막는 성질이 있고 뭔가 계속 막혀 있으면 그거를 밀어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무언가가. 사랑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도 사랑을 받길 원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약간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용서 같은 것도 그래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나도 똑같이 잘못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잘못한 그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공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치. 뭔가 나한테 잘못해서 에너지가 왔으면 그거에 내가 임팩트를 받거나 받아서 내가 흡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똑같이 임팩트를 줘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그게 공학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냥 그거를 없는 일로 해버린다는 게 사실 용서잖아요. 맞아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제가 아무리 디자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저한테 온다는 건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치만 계속해서 하고 싶고 뭔가 돌아오는 게 없어도 계속 뭔가 파고들고 싶은 분야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좋아한다고만 하기에는 가볍게 들리기 때문에 좋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좋은 사랑을 하고 있죠 뭐. 네? 좋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 보네요. 직업을 사랑하니까 참 좋은 거죠. 직업을 사랑하는 건. 왜 자꾸 중얼중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나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에서 약간 혼자 중얼중얼 해봤습니다. 경표한테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노래 한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노래 딱 한 곡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 많이 좋아하죠. 노래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거를 좋아하긴 하죠. 한 곡 고르기 진짜 힘드네요. 지금 곡을 고르는 순간부터 아마 그 노래가 맞아요. 저희 BGM으로 깔릴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수익 안 나오지 않나요? 수익 안 나와도 됩니다. 저희는 수익 나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알아서 유튜브 뮤직에 찾아가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아니요 말씀하셔야지 나오죠. 제가 지금 가장 제 인생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노래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My Foolish Heart라는 노래거든요. 왜죠? 이게 재즈인데 재즈 피아노인데 그 되게 잔잔하게 쫙 깔릴 때 뭔가 딱 편안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엄청 어두움 속에서 무드등 하나 켜놓고 노래 듣는 거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디이든 뭐 캠핑 가서 텐트 안이든 군대 가서 뭐 생활관 안에 누워 있든 훈련소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든 그냥 불 다 꺼놓고 무드등 하나 켜놓고 노래 들으면은 그냥 그 공간이 그 공간이 제 거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무드등만 딱 켠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들 때 듣나요 그러면? 힘들 때도 많이 듣죠. 기쁠 때 듣나요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집에 왔어. 네. 이제 그렇게 딱 그런 무드등 딱 하나 켜놓고 노래 딱 듣는 편? 그쵸. 근데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냥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노래라고나 할까요? 막 흥분하고 있을 때도 약간 차분해지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원래 평소에 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곡이기도 하고요. 나를 잡아주는 노래구나 그러면. 약간 0점을 맞춰주는 노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저 말 듣고 가슴이 울렸다. 뭔가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뭐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서 경표처럼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갑자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요즘 가장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은 과거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때 한 선택은 그 당시 제가 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걸 다 결심했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순간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후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그때의 나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고 뭐 아까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냥 예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활동을 했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든 그냥 그때의 내 모습이었을 뿐인 거고 그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택이었으니까 굳이 후회하지 말고 그냥 쭉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오늘 경표 군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경표는 참 잔잔한데 되게 뜨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밑에 뜨끈한 열정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참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싶은 사람이지만 표현을 또 잘 못하는 뭔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갑자기요? 저 잘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은 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순도는 굉장히 높은. 맞죠? 맞죠. 그러니까 약간 3천만큼 마음이 있으면 보여주는 건 10 정도? 맞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도 느꼈습니다. 저희 핵개인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저희 핵개인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와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이게 첫 촬영이라서 저희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얼버무리는 장면도 몇 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꾸준히 촬영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저 말고도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될 텐데 저보다 훨씬 멋진 분들이 많으시니까 계속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경표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핵게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스토리들 잘 모아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표 스토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